네, 조금 전에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의 정무특보이자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금은- 이동규 씨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은 아니죠. 신복이죠, 신복. 그럼 명확히 해야지. 측근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신복이다. 정진상, 유동규 씨 이런 분들은 이제 신복이라고 부르죠, 보통. 좀 이따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두 분 대변인을 다시 모실 계획이니까 그 얘기는 그때 좀 하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임금왕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앞으로 저희는 이제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거고요. 특정 성표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배에도 네. 볶은 왕자도 안 새기겠습니다. 네. 아,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될 수만 있다면 해야죠. 아무튼 아니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 따르면 네. 지지자들 복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 분들이 적어준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인데 맞습니까? 그 해명이? 저도 이제 재선거를 몇 번 치러봤는데요. 이 선거 치르다 보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지나가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나이 지긋한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본인이 차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염주가 됐던 묵주가 됐던 뭐 이런 거 벗어주면서 이거 꼭 하고 다니라고 선거 끝날 때까지. 네. 그 본인도 상당히 소중히 아끼던 물건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주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도 며칠 있다가 또 마주치면 또 확인도 하세요. 내가 준 거 어딨냐고. 안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주변에 사시는 그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기운 내라고 이렇게 적어준 걸 그거를 선거에 나온 후보가 그거를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현장에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변인님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이 막 연호하기도 하고 악수하려고 막 악수도 많이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런 뭐 영상으로 많이 나오죠. 네, 뭐 물건도 많이 주세요.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근데 그런 거와 매직으로 임금왕자를 그러니까 적어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까지 접근이 일단 용인이 됐다는 것부터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혼자 다니십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혼자 나오죠. 나와서 이제 자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인데요. 팀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 일단 전혀 차단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제가 할머니들이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복수의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매직을 갖고 다니면서 동일하게 왕자를 적어줬다라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매번 그런 건 아니죠. 지금 TV 토론을 3, 4, 5번 했죠. 적어도 이제 1차, 2차 토론회 때는 안 적은 건 왕자가 없었던 건 확인이 된 거고. 네. 그 선거를 치러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손바닥 아니라 뭐 얼굴에도 내줘야 될 판인데. 아니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네. 반복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문 여는 소리도 들고 나와가지고 쪼로다고 했던 또 이해를 뭐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는데 복수의 할머니들이 동일하게 매직을 갖고 다니다가 동일하게 임금왕자를 그려줬다?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금 대변인이 말씀드린 아침에 나올 때 그렇다고 치죠. 근데 TV 토론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안 지우고 계속 그렇게 다녔다는 것도 좀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썼는지 뭐 저녁에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매직으로 크게 쓴 거는 아마 5차 토론 때인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뭐 크기로 봐서 매직은 아니고 사인펜이거나 뭐 볼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주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정말 무슨 전문적인 그쪽 계통의 사람이 적어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부적을 쓰면 정확하게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사라고 하나요? 그게 뭐 도장 찍는 인주 비슷한 재료의 그 빨간색 색깔 나는 그런 거로 뭘 적지 그걸 매직으로 그리고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소녀? 예.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예.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게 왜 이제 그 더 커졌냐면 전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날 때 이 자리에 무속인이 대동을 한 적이 있다. 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더라고요.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쪽으로 좀 너무 이게 그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분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는데 이게 무속인이라고 칭하는 게 맞는지 뭐 명리학 하시는 분이라고 칭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듣기로는 그때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 정가균 부의장께서 대동하고 같이 나오셨다고 해요. 정가빈 부의장이 그러니까 데리고 그러니까 같이 온 예, 경우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같이 온 경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조우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예,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해프닝인데 너무 완전히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너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루 정도 오늘이 벌써 3일째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오늘 월요일. 야, 3일 내내 이거 갖고 하는데 더 이상 뭐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왕자 썼어요. 맞아요. 아니,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 예. 캠프는 왕뚜껑 라면은 다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평소 컵라면 많이 드시나 봅니다. 캠프에 있다 보면 많이 먹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불규칙하잖아요. 그리고 뭐 바쁘다 보면 어디 식당 가서 먹고 올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캠프에서 그냥 그 즉석에서 컵라면 많이 먹고 좀 양이 그 많은 사람들은 왕뚜껑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틀렸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임금왕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해프닝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기보다는 구설 내지 그냥 해프닝으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해프닝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이것이 집중적으로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좀 위기감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걸 3일 내내 이렇게 각종 언론에서 계속 다뤄야 될 사안인지는 의문이에요. 대단히. 네. 이거 더 이상 뭐 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건 파도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젯밤에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만 영장의 범죄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박영수 특검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어요? 엄청나던데 몫이. 100억 나오던데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거 왜 그냥 분양 대행사도 사실상 박영수 특검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데서 분양 대행을 완전히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익까지 하면 수백억 이상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냥 왕자 쓴 거 저희 인정했고 인정했는데 이게 3일 내내 다뤄지는 거 보고 그런 면에서는 위기감을 느끼죠. 이게 이 사안의 경중보다는 그냥 이재명 후보 관련한 대장동 의혹과 이 왕자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역시 언론 환경이구나 이런 위기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한 환경이라고 그렇게 자체 진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왕자하고 대장동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다 불만이 있군요 언론에 대해서는. 그나저나 홍준표 후보와 지금 박빙이다.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 정당을 전혀 따지지 않죠. 그 여론조사 결과의 로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층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낮게 나오고 홍준표 후보는 대단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좀 바보 같아요. 바보 같다고? 예, 사실은 이게 점에서? 안 고쳐지고 있는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안 집어넣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매번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그냥 옛날부터 하던 대로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20%였습니다. 사실은 당심이 80%였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으니까 지지 정당을 그냥 따지지 않고 여론조사 해서 하는 거로 나왔는데 지금은
요번 2차 경선 때는 여론조사 비중이 70%고 마지막 경선 때도 50%거든요. 예.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인데 하여튼 이게 좀 이런 그 결정하는 분들이 뭐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어떻게 보면 귀차니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문제가 좀 불구하고 있죠. 그 윤석열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던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차이가 현격하게 나요. 윤석열 후보는 거의 안 나오고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는 건 홍준표라는 요인을 빼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저기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태로는 중도 외연 확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질문 드릴 거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사실상 업무상 배임은 이재명 후보와 공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공범이 아니라면 최소한 뭐가 되냐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의 당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남시 조례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비춰볼 때 이거는 분명한 성남시장의 권한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몰랐다. 유동규가 다 알아서 그냥 막말로 해먹은 거고 나는 시장이지만 난 전혀 몰랐다. 난 바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그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무유기죄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거를 중도층에서 이해할까요? 본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년 3월 대통령 본선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이거는 뭐 중도층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흠 플러스 제가 보기엔 이건 알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지방단체장 관련 비리 의혹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대변인님도 가지 마시고 좀 이따 유튜브에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출연료 2배 주시나요? 그럼 PD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